절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일단 정부가 어떤 틀 하나를 크게 내놨고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는 걸 전제로 2028년부터는 이렇게 바꾸겠다. 틀이 아예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물려받는 사람이 그렇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통장에 얼마나 꽂혔는지. 근데 이 사람 이상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거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입증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혜택 많이 볼 분들은 아마도 수십에서 한 100 몇 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제일 혜택 많죠. 강남집 그죠. 한 갖고 채. 계신 분들은 이제 근데 이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가지고 출산 장려 쪽으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솔직히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애를 많이 낳죠.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상속세율이라든가 그 구간들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여야가 팽팽하잖아요. 근데 요게 올해 안에 어떻게 뭐 통과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좀 눈물을 흘렸더니 목이 말라서 당 밸런스를 좀 마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물 대신 당 밸런스를 마셔요. 차에 한 병, 방에 한 병, 또 사무실에 한 병 이렇게 놓고 곳곳에서 물이 마시고 싶을 때마다 당 밸런스를 마십니다. 그러면 확실히 혈당이 치솟거나 떨어지는 것을 조금 막아준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은 어떠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어제 그저께 떡볶이에 김밥을 당이 그냥 쫄볶이에 김밥을 쭉쭉 올라가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당 밸런스를 마시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네.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네. 예, 김현우의 목소리 들어주십니다. 바나바님께서. 바나바님께서. 응답하는 바나바. 네. 0.011%의 바나바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김현우 소장님도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혜 받으셔야죠. 지금 장르만 여의도에서 2+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은혜롭게 여러분께 샤라랑 내려드립니다. 아까 댓글에 그 도대체 당 밸런스 어디서 사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피드백을 못 드렸는데 더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영상 아래 그 이제 있잖아요. 좋아요 누르면 기분 좋게 살 수 있죠. 기쁨이 두 배. 그리고 이거 2+1이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사려고 안 그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2+1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그냥 장르만 여의도를 댓글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 주문 배송 메시지에다 쓰시면 배송 메시지에 써야 플러스원으로. 근데 좀 문제가 있네.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 안 보이고 더보기를 한 번 더 눌러야 돼. 이거 좀 복잡하다. 봐봐요. 더보기? 그러니까 더보기를 누르면 오늘 내용까지만 딱 나오고 당 밸런스 광고 링크가 안 보여. 그래서 더보기를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닥터워터 당 밸런스 2+1 이벤트 2박스 주문 시 주문 요청 이렇게 사항에 보이네. 장르만 여의도를 입력하세요. 쉽지 않게 해놨다. 이것 좀 우리가 좀 바꿔놓겠습니다. 당 밸런스 여러분의 혈당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몽되었어는 무슨 개몽되었어. 당몽되었대. 자, 축하드립니다. 당며 들고 있지요. 자, 오늘은 우리 김현우의 돈단속 온누리 상품권 안 되고요. 또 실손보험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됩니다. 전두 아니에요, 뭐예요? 전두 아니라니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상속세. 상속세? 상속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정성 있게 우리 항상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아직 경험이 없어요. 받을 사람도 없어, 줄 사람도 없잖아 우리. 그죠. 솔직히 그래요. 까지 말까요? 영어를 좀 담아볼게요. 간략하게 내용 좀 봅시다. 일단 뭐 내가 상속세를 내가 납부하는 건 이제 물려받는 경우니까 불가능하죠. 돌아가셨을 때 뭔가 물려받는 거니까 저도 뭐 해당 안 되고 뭐 제가 죽었을 때도 뭐 그럴 거는 아직은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뭔가 누군가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어쨌든 그런데 이 상속세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네.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지금 여야가 뭐 이것 때문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정부가 어떤 틀 하나를 크게 내놨고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는 걸 전제로 2028년부터는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이게 뭐 세율을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틀이 아예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의 개념으로 뭐냐 유산세는 이제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누가 물려받든지 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얼만큼 내 총액. 예. 네. 요런 개념이고 유산 취득세는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네가 그 받은 만큼 세금 내. 받는 사람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는 사실 받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속세는 이제 주는 재산내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일관성 있게 맞추자. 그리고 워낙 이제 세금이 복잡하잖아요. 조금 네. 이제 깔끔하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 앞서 말씀드린 그게 얼마냐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자 어떤 집에서 아들이 뭐 딸이 10억을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10억을 물려받게 됐을 때 하고 50억이 있는 집에서 돌아가시면서 자녀 5명한테 10억씩 주는 거. 네.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씩 받은 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죠. 네. 그런데 세금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혼자 10억 물려받은 요 집은 한 9,8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고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3억 7,800 정도. 예. 그 정도가- 총액이 50억이었으니까. 네, 총액이 네, 50억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건 똑같이 10억을 물려받는데 난 4억 정도 떼고 나머지 이제 6억 정도만 손에 쥐게 되는 거다. 그러니 이제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상속세가 누진세기 때문에 많이 물려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게 5명이 받든 6명이 받든까지는 다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뜯어 고치겠다. 네.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좀 돈 많은 자산가가 죽었어. 네. 죽었는데 이제 애가 넷이에요. 네. 넷이 이제 4분의 1씩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숨겨둔 애가 튀어나와 갖고 네. 돈 달라고 그래. 네. 그럼 이제 미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미칩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금도 상속세가 미치나요? 바뀌어도 똑같이 바뀌어도, 미칠 네. 노릇이죠. 어디서 갑자기 아니, 튀어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각자 받는 게 네. 나눠져서 이제 세금 내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진 않을까요? 새로 누군가가 모르는 형제가 나타났을 때 네. 그래도 이제 세금이 우리 좀 세금 줄어드는구나. 줄어드는구나. 네가 꼭 그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아 근데 이렇게 봐요. 기존에도 이제 각자 연대해 가지고 내야 돼요. 네. 기존에도 50억에 대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됐잖아요. 뭐 총액 얼마였더라?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5,800만 원입니다. 아까 네. 1인당 17억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와. 이거는 물려받은 사람끼리 알아서 내. 그냥 국세청에 우리 입금되는 건 그렇지. 17억 9천만 원 네. 들어오면 돼. 그리고 그게 나는 5억 물려받았는데 6억 원 나보고 세금 내라고 이건 안 되고 받은 재산 내에서 5억 받은 사람은 5억 다 내도 되고 연대해가지고 어쨌든 국세청 주머니로 17억 9천만 원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네. 인 건데 지금은 알아서 개인별로 받은 그만큼만 세금을 그렇죠, 내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네. 진짜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 네. 뭐 부자가 세금을 덜 내고 뭐 이걸 떠나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의 10년 동안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뒤져봐요. 그렇죠. 네, 아. 다 뒤져봐요. 1년 전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2년 전에 1억이 빠져나갔네. 현금으로 통장에 계좌에 인출됐네. 근데 이게 어디로 쓰였다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거 소명해. 물려받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건 증여로 간주하고 네. 살아생전에 물렸다고 간주하고 이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두 집 살림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네. 왜요? 본인이 말해놓고도 지금 가시글로 가는 거예요, 얘기가. 왜요? 두 집 살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확인이 안 돼. 어디 집에서 두 집 살림하셨는지 세 집 살림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매달 뭐 1,000만 원씩 나갔다. 네. 네. 그런데 억울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아. 1,000만 원씩 매달 받은 걸로 생각을 아. 하고. 바꿔야 돼, 이건 세법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서 네. 이제는 이제 물려받는 사람이 그렇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 통장에 얼마나 꽂혔는지. 아. 근데 이 사람 이상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거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입증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이냐. 잘 됐어. 이렇게 되면 저 받은 게 없는데요. 받은 게 있는지 뭐 의심스러우시면은 국세청이 알아서 캐내가 보세요. 네. 찾아보시든가. 근데 찾아보시든가. 이건 약간 그 좀 구멍이 생기긴 하네. 요 그죠? 구멍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괴를 뭐 한 1kg짜리 사나 미리. 기존에는 아버지가 1kg짜리 2억 원어치를 샀어. 금괴를. 근데 금괴를 갖다 천장에다가 뭐 하는 뭐든 짱박든 보니까 이 아버지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네.
이거 어디로 갔어? 이네. 이거 증여야? 무조건 이렇게 해서 매겼는데 지금은 너 통장에 이만큼 2억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면 그렇지. 네, 이게 아니라면 이제 빠져나가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편법 증여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수도 있어서 이게 2028년으로 이렇게 해둔 건 그 중간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뭐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정말 잘 돼 있죠. 네, 엄청나게. 돈을 원 단위로 추적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이 거의 진짜 원만 절사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네. 실제 쓴 네, 돈이랑. 그리고 우리 어디 가도 다 현금 영수증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뭐한 1,000원 아니면은 미안하니까 그건 안 하지만 그 이상 현금 영수증을 다 하잖아요. 거의 번 돈하고 쓴 돈 보면 딱 다 맞아요. 맞습니다. 뭐 원단이 안 맞는 건 은행에서 짜증나게 원단위로 이자 준 거. 뭐 2024년 결산 이자 뭐 이래가지고 28원이라고 꽂아준 거.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남몰래 기부한 거 말고는 정확히 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기부한 거 귀신 같이 또 소득공제 넣어야죠. 세액공제 내시고 남몰래 하세요? 넣어야죠. 기부를? 아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다. 두 집? 아하. 아니 김영훈 근데 난 씨. 상속세 설명하면서 맞아. 두 집 사례로 설명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현금 장사 하시던 분들이 현금으로 그냥 거래처해주고 세금 계산서 안 띄고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분의 통장에서 막 몇 억씩 빠져나갔는데 이걸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증빙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 이거 증여다 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공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 기존에는 5억 원이라는 일괄 공제가 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줄게. 5억 원까지는 세금 내지 마 하는 일괄 공제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2억 원까지는 그냥 기초 공제로 그냥 빼줄게.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플러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천 1억 플러스 2억 해가지고 3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6명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 6명. 5, 6에 30, 3억에 2억이니까. 7명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괄 공제 받는 게 그러니까 이 인적 공제 방식이 사실상 안 쓰여지게 그쵸. 되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당 5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5억 원, 5억 원까지 세금 없고 배우자에게는 기존에 5억 원 공제가 있었는데 이게 10억 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은 이제 확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게 사실 이게 96년인가 97년 정도 요 그 공제가 지금처럼 적용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97년부터 지금까지는 얼마예요? IMF 이후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록 물가도 오르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대로 고정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말 부자만 내는 게 상속세야 해서 이제 서울에 웬만한 집을 가지신 분들이 물려줄 때 이것도 이제 나 상속세가 대상이 되네. 네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97년만 해도 뭐 아파트 한 채 억 안 되는 것도 꽤 많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97년에는요. 그 명동에서 제일 비싼 땅 저기가 얼마야? 저기가 1억 5천. 그 네이버 리퍼블릭 거기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그건 이제 뭐 같은 화장품 가게. 네, 거기. 야 저기가 1억 5천이래. 평당. 그때가 평당이었나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그 97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네, 모르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자, 97년이면은 97년 하여튼 그때쯤에 모두가 어렸을 때입니다. 네. 예, 그때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 1,200원 할 때일 거야 아마. 97년. 담배도 아마 한 1,000원. 1,000원 안 됐어. 1,000원 안 됐어. 800원, 800원, 600원 그 정도였습니다. 장미가 아마 600원에 700원이었고 그때 이제 디스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97년에. 네, 그 정도 안심한 표정으로. 아니, 디스. 네. 담배는 소리죠. 솔과 맨솔이 있는데. 네. 자자 딴 길로 새기 네. 시작한다라고 중국 난방하고. 자 그렇게 이제 상속 제도가 바뀐다. 네. 근데 뭐 추억 단속이야. 추억 단속. 네. 어쨌든 지금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안 건드렸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30억 원만 초과하더라도 절반이 세금이거든요. 50%가 세금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뭐 100억 물려주면 거의 뭐 50억 원은 세금이다. 상속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뉴스 알아서 찾아볼 테니까 그냥 옛날 얘기나 계속 해달라는 얘기 좋아요. 옛날 얘기 하면 옛날 얘기 뭐가 있을까? 97년. 아니.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이렇게 이제 바뀐다.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혜택 많이 볼 분들은 아마도 수십에서 한 100 몇 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제일 혜택 많죠. 강남 집
그죠. 한 갖고 채. 계신 분들은 이제 근데 이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가지고 출산 네. 장려 쪽으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애를 많이 낳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남집인데 자녀가 많은 게뭐 그러니까 강남집 주택 아니야. 뭐 너무 점프 그러니까 뛰잖아요. 이제 너무 좋다. 유리한 죄송해요. 사람들의 네. 그 대부분 자산 규모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네.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끊고 네. 근데 개인적인 짜증 갑자기 짜증이 그리고 나서 돈이 많아야 상속세 절세가 유리한데 자식이 많아 유리한데 애를 많이 낳으라고 감사해요. 원래 부자들이 애를 많이 낳는다. 아니 그 자식 다 키워보세요. 진짜 네. 폭삭 늙어요. 지금 무슨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딱 유리한 구간이 한 3, 40억 정도 자산 보유하고 있으면서 애가 한 둘, 셋 정도 되면 배우자까지 있다면 사실상 상속세는 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갖고 있으면은 30억, 한 10억 넘게는 세금을 내야 되는 뭐 그 정도인데 확 달라지는 거죠. 네. 확 달라지는 거니까 중부자들이 꽤 유리할 네, 그런 상황이라는 보통 거고요. 중산층 근데 여기는 조금 네, 중산층 중산이라고 하기 좀 조금 많아. 많아요. 그쵸. 사실 많아요. 예. 약간 중부에서 제가 볼 때는 30억까지도 사실은 거의 세금 안 냅니다. 그럴 것 네, 같네요. 왜냐면 애가 30억까지는 정도 거의 세금 있으면. 없고 한 50억에서 한 150억 사이가 제일 혜택 많이 보는 구간일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거의 확실하게 계산했어요. 50억에서 150억 구간이시군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보단 높겠죠. 에이 그러네요. 에이.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상속세율이라든가 그 구간들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여야가 팽팽하잖아요. 근데 요게 올해 안에 어떻게 뭐 통과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돼야죠.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말 국회를 가봐야 가야 어떻게 그래요. 될지 네. 알 수 있습니다. 상속 네. 증여세법. 네.